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사람 하나 바꿔보겠다고 애쓰다가 정작 내가 먼저 지쳐버린 경험 말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오랜 인연이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달라지겠지. 조금만 말해주면 알아듣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바뀌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고 설명하려 애쓰고 때로는 참아내며 사람을 고쳐 쓰려는 인생을 살아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사실 하나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왜 바뀌는 건 늘 나뿐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대는 그대로인데 참는 쪽은 항상 나였고 이해하는 쪽도 항상 나였으며 마음이 다치는 쪽 역시 늘 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가 되면 이 깨달음은 더 선명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 하나 바꾸겠다고 내 에너지를 써야 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고쳐보려 했는데 나이가 드니 그게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 비로소 알겠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말로 고쳐지지 않았고 기다린다고 바뀌지도 않았으며 희생한다고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은 것은 지친 마음과 서운함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람을 고쳐 쓰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이유와 그 대신 이 한 가지만 바꾸면 인생이 훨씬 편해지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을 미워하자는 말도 아니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자는 극단적인 주장도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덜 아프게, 조금 더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한 정리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사람 관계에서 늘 양보하며 살아온 시니어 분들께 이 이야기는 더 깊이 와닿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누군가를 바꾸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인생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여전히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며 속으로 지쳐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포기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 이야기는 후회를 키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덜 쓰고 삶을 더 가볍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람을 고쳐 쓰려고 애쓸 필요 없는 이유와 인생을 훨씬 편하게 만든 첫 번째 핵심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쳐 쓰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첫 번째 핵심 이유는 사람은 의지로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들이면 달라질 것 같았고 시간을 주면 나아질 것 같았으며 내가 조금 더 이해하면 상대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라 순진하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설득하며 사람을 바꾸는 역할을 내 몫으로 떠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수십 년이 흐른 뒤 돌아보면 이상할 정도로 분명한 장면이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나는 너무 많이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격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으며 하고 싶은 말은 속으로 삼키는 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같은 말을 하십니다. 사람 하나 바꾸려다 내 인생이 먼저 달았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오래된 부부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자주 나타납니다. 상대의 말투를 고쳐보겠다고 수십 년을 말해왔지만 결국 바뀐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인내심의 한계였다는 고백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옳은 길을 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조언하고 간섭했지만 자식의 선택은 끝내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관계만 써먹해졌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사람은 말로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선택으로만 움직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 기대하고, 이번엔 알아들을 거라 믿고, 이번엔 고마워할 거라 상상하며 다시 마음을 씁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상대는 그대로이고 서운함만 더 쌓이며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쳐 쓰려고 애쓰는 인생은 결국 나를 소모시키는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잃는 것은 시간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 내 마음의 여유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바꾸겠다고 평생을 애썼는데 정작 바꿔야 했던 건 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였다고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고치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선택은 생각보다 빠르게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있는 이 한 가지라는 말은 사람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내 기준을 바꾸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그대로 두되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지, 어디서 선을 그을지, 무엇을 기대하지 않을지를 명확히 정하는 일입니다. 이 선택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나를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 기준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 첫 번째 깨달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많은 분들의 삶에는 의외로 빠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람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괜히 기대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말했으면 바뀌겠지, 이만큼 해줬으면 알아주겠지 하며 마음속으로 기대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대가 얼마나 스스로를 힘들게 했는지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자 놀랍게도 서운해질 일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괜히 실망하지 않게 되었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는 일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한 72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포기한 게 아니라 기대를 포기했더니 관계가 오히려 편해졌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멀리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에게서 내가 바라는 역할을
내려놓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내 기준에 맞춰주길 바랐고,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했으며,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속으로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 바람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달아갔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이고 책임이라고 착각했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건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선택이었습니다. 기대를 줄이자 관계의 무게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졌습니다. 말을 덜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말에 담긴 감정의 무게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선을 긋는 것이 죄책감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싫다는 말을 하지 못했고, 거절하면 미안해 했으며,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고치려는 생각을 내려놓자 선을 긋는 일이 상대를 벌주는 행동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부터는 어렵다고 차분히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선택 때문에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지점에서 비슷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야 관계가 내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고쳐 쓰려 애쓰지 않게 되면 관계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관리 가능한 상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사람을 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상대의 몫은 상대에게, 내 몫은 나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태도는 인생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눈에 띄게 편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쓰는 일이 줄어들자 몸도 덜 지치고 잠자리에 들 때 후회보다 담담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결국 사람을 고쳐 쓰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데 인생을 쓰지 말고 나를 지키는데 에너지를 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쳐 쓰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다음, 두 번째로 인생을 편하게 만든 핵심은 사람을 대하는 기준을 마음이 아니라 거리로 정했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사람 관계를 마음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 달라질 거라 믿었고, 진심을 보여주면 통할 거라 기대했으며, 정성을 들이면 언젠가는 보답이 올 거라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거리를 조절하기보다 마음을 더 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참고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른스럽고 옳은 선택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방식이 얼마나 나를 소모시키는 선택이었는지 점점 분명해집니다. 마음을 쓸수록 관계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함이 커지고 상처의 깊이만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시점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 문제는 마음으로 풀수록 꼬이고 거리로 풀수록 풀린다고 말입니다. 사람을 고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과 나는 얼마나 가까워야 편안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관계를 끊을지 말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정하는 질문입니다. 이 기준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과한 자리에 스스로를 밀어넣고 살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하고, 오랜 인연이니까 감당해야 하고, 정이 있으니까 끝까지 가야 한다며 자기 한계를 계속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세우기 시작하면 관계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주 만나야 할 사람과 가끔 보면 충분한 사람이 조용히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한 73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쓰려다 지쳤는데 이제는 사람마다 거리를 다르게 두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입니다. 이 변화는 차갑게 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 모든 인연이 같은 온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정성을 아끼지 않되 불편한 사람에게는 괜히 애쓰지 않게 됩니다. 이 선택 하나만으로도 삶의 피로도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말을 줄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고치려 할 때는 설명이 많아지고 변명도 많아지며 말로 설득하려는 시도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고치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굳이 말할 필요가 크게 줄어듭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다고 넘기게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말을 줄였는데 관계가 오히려 더 편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줄어들자 다툼도 줄고 서운함도 줄며 괜히 후회하는 밤도 함께 줄어듭니다. 한 70대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상대의 성격을 고쳐보겠다며 말다툼을 반복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을 줄이고 거리를 조절하자 다툼 자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변하지 않을 것을 서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인정은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가 관계를 가장 오래 지탱해 주기도 합니다. 사람을 고쳐 쓰려고 애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이 범위를 넘는 요구에는 예전처럼 무조건 응하지 않게 되고 필요하면 조용히 한 발 물러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선택은 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충돌을 미리 막아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핵심은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더 쓰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더 잘 쓰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한계가 있지만 거리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늦게나마 받아들인 분들은 인생의 인간관계가 눈에 띄게 단순해졌다고 말합니다. 사람 문제로 하루를 망치는 일이 줄어들고 관계 때문에 잠을 설칠 이유도 점점 사라집니다. 결국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람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관리하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그대로 두고 관계의 깊이와 빈도를 내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 때문에 지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쳐 쓰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리의 기준까지 세우게 되면 마지막으로 남는 세 번째 핵심은 결국 인생의 중심을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다시 돌려놓는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인생의 중심에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기대, 주변의 평가, 관계 속에서 맡은 역할이 나라는 사람을 규정했고 그 틀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가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누군가와의 갈등은 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것처럼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사람을 고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거리까지 조절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람이 내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비켜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외로워지는 변화가 아니라 자리를 바로잡는 변화입니다. 그동안 사람에게 맡겨두었던 내 감정과 내 평안, 내 하루의 기분을 다시 내가 책임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시점에서 비슷한 고백을 하십니다. 사람 문제가 줄어드니 하루가 조용해졌고 마음이 흔들릴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결정되었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의 태도와 내 인생의 가치를 같은 선상에 놓지 않게 됩니다. 상대가 어떻든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단순한 기준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삶의 무게 중심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관계에 휘둘리기보다 내 하루의 리듬, 내 몸의 상태, 내 마음의 컨디션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한 74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버리니 인생이 갑자기 단순해졌고 무엇을 해야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분명해졌다고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노년의 삶에서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해야 할 일을 줄일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에너지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고치려는 삶에서는 늘 할 일이 많았습니다. 말해줘야 하고 설명해야 하고 이해시키려 애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 이르면 많은 분들이 아주 실질적인 선택을 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데 쓰던 에너지를 내 삶을 돌보는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몸을 어떻게 아낄지, 마음을 어디에 쓰지 않을지를 차분히 정리합니다. 이 선택만으로도 삶의 만족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특히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몫을 미뤄왔던 한 76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 쓰던 마음을 나를 이해하는데 조금 쓰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이 작은 전환은 삶의 표정을 바꿉니다. 얼굴이 편안해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며 괜히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고치려 애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자기 삶의 경계가 선명해집니다. 어디까지는 감당하고 어디부터는 내려놓을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는 관계를
냉정하게 만드는 선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생기니 마음은 더 이상 외부 자극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내 인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결국 사람을 고쳐 쓰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말의 마지막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사람을 바꾸지 말고 내 인생의 기준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기대하지 않을 것, 무리하지 않을 것, 설명하지 않을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소모하지 않을 것. 이 기준을 세운 순간부터 관계는 더 이상 인생의 짐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요소가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었던 인생에서 내가 중심인 인생으로 조용히 이동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사람을 고치려는 삶을 내려놓은 뒤 얻게 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사람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되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잡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서 한 가지 장면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바꾸겠다고 애쓰며 혼자 속으로 지쳐있던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사람을 고쳐 쓰려 했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정이 있었고, 그만큼 책임감이 강했으며, 그만큼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 마음이 나 자신을 소모시키는 방식으로만 쓰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을 바꾸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려는 인생에서 이제는 내려오라는 권유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선택으로 살아가고 각자의 속도로 변하거나 끝내 변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놀라울 만큼 단순해집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며 끝까지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나를 지키는 선 하나만 분명히 세우면 됩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하고 마음을 쓸 자리를 가려내고 내 인생의 중심을 다시 내 쪽으로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 때문에 지치지 않는 삶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느라 나를 이해할 시간이 없었던 분들, 관계를 지키느라 내 마음을 늘 뒤로 밀어왔던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작은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돌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내 하루는 충분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람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 그대로 두되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차분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은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살아남게 만드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